공포 탐욕 지수가 다시금 최저치를 찍어주면서 비트코인이 가장 강력한 조정을 받았을 때 시장 분위기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항상 이 공포 구간 밑에 들어가게 되면은 매도의 매도를 부르는 꿈의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데, 가격이 상승하고 탐욕 구간에 진입을 하면 어김없이 조정이 나오게 되고, 다시 공포 구간에 진입을 해야만 반등을 나와주고, 다시 탐욕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땐 어김없이 재차 하락이 나오는, 즉 시장 심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공포 구간이 과연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과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과거 2023년도에도 극도의 공포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가격이 반등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2024년 ETF가 승인되고 나서 크게 횡보를 해줬을 때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에 진입을 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이어졌었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차트에서는 저점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 탐욕 구간에는 어김없이 하락이 나와주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극도의 공포 구간, 연간 최저치를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아주 큰 하락을 보여주면서 알트코인들 거의 90%, 80%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이 시장은 끝났다, 더 이상 올라가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시각은 여러분들과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의 관점에서 왜 비트코인이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상방으로 열려있는 데이터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뭐 패턴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추세로 분석하시는 분들, 아니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여러 취향의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상승, 재축적, 상승, 그 다음 상단에서 분배 패턴이 나오고 하락을 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들 말하는 와이쿠프의 흡적 분배 패턴이 차트상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와이쿠프 패턴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자리가 분배 이후 재축적이 돼서 다시 상승할지, 아니면 분배 이후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금 물량을 넘기고 재차 하락을 이어갈지는 우리가 차트적으로만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데이터적으로도 이 백그라운드에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앞으로의 상승 가능성, 하락 가능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점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데이터를 보시면, 과거 최악의 조정 구간과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고래들이 다시 재매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올라갈 거다 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지금 저점이 깨지지 않으면 매수 우위이다, 우리가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자리들을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분석했던 자리들이 다 텔레그램에 남아 있는데요. 차트에 표시를 해보면 이때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도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최저점 구간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최저점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차트적으로 현재의 추세를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패턴상 와이코프 패턴이 나오거나 아니면 엘리어트 1, 2, 3, 4, 5파가 다 나왔다고 판단을 하면은 여기서 재차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조정 자리가 데이터적으로 저점일지 아니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재분배 과정을 거치고 다시 하락하는 거일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나스닥 지수가 역대급 하락을 기록하면서 과도한 추매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나스닥 지수가 장기간에 역대급 하락을 보였을 때마다 왜 주식시장은 항상 반등을 이어왔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왜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차트에 표시를 해놓은 이 점들을 한번 보시면, 나스닥이 역대급 투매가 나왔을 때 나스닥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지표입니다. 자, 지수가 과도한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은 보통 그때 기회를 저점으로 삼고 나스닥 지수가 급상승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습니다. 실제 과거 데이터들을 보면은 투매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 저점으로 작용했던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매도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왜 추가 하락보다 이러한 기회를 반등의 기회로 보는 시각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과도한 공포, 즉
투매라고 부르죠. 이렇게 투매가 급격하게 찾아오게 되면은 시장의 하락 압력이 너무 급격하게 소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더 이상 매도 물량이 많지 않게 되면 가격이 오를 여지가 아이러니하게도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구간에 투매가 많았을 때마다 너무 급격한 매도 물량의 급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러한 기회는 세력들은 매수 자리로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투자 심리가 극단적으로 부정적이 되면 역발상으로 투자하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기회들을 항상 최저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가 피크를 찍는 구간마다 나스닥 지수가 위로 쭉쭉쭉 튀어오를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과매도 상태에 돌입을 했다는 것이고 세력 교체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는 상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은 결국 나스닥 지수와 동기화되는 위험자산군에 속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급격한 하락을 보이게 되면 비트코인도 당연한 동반 하락을 하게 돼 있고요. 나스닥이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면 비트코인도 나스닥을 아직은 따라가는 자산군입니다. 나스닥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게 자리를 잡고 있고 코인 시장은 그에 비하면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위험 자산의 대장인 미국 주식이 올라줘야만 이 비트코인 또한 동반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단기적으로도 앞으로의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공포 탐욕 지수가 다시금 최저치를 찍어주면서 비트코인이 가장 강력한 조정을 받았을 때 시장 분위기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항상 이 공포 구간 밑에 들어가게 되면은 매도의 매도를 부르는 꿈의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데 과거 2023년 중반기 때도 강한 매도가 나오면서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완전히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진입을 했었고요. 가격이 상승하고 탐욕 구간에 진입을 하면 어김없이 조정이 나오게 되고 다시 공포 구간에 진입을 해야만 반등을 나와주고 다시 탐욕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땐 어김없이 재차 하락이 나오는 즉 시장 심리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공포 구간이 과연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과거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자면 과거 2023년도에도 극도의 공포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가격이 반등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2024년 ETF가 승인되고 나서 크게 횡보를 해줬을 때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에 진입을 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이어졌었고 그때마다 어김없이 단기적이든 중기적이든 차트에서는 저점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 탐욕 구간에는 어김없이 하락이 나와주고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극도의 공포 구간 연간 최저치를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항상 이 탐욕 구간에 진입을 했다가 돈을 잃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매수는 개미 투자자와 반대로 남들이 투자하지 않을 때 투자를 하셔야 즉 공포 구간에 나의 자본을 어느 정도 실을 줄도 아셔야 우리가 나중에 큰 돈을 벌어낼 수 있다. 두려운 심리를 이겨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구간은 공포 탐욕 지수가 굉장히 저점인 상태이고 나스닥 지수 또한 역대급 수매가 나와주면서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과매도 상태에 진입을 했고요. 투자 심리가 반전될 수 있을 만한 빠른 하락이 나와주면서 매도량도 급증을 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같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커플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나스닥이 만약에 현재 바닥을 다져주고 상승을 해준다면 역사적으로 몇 번 찾아오지 않았던 공포 탐욕 지수의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차트에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구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놓여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패턴적으로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 5파동이 나와서 차트가 끝난 것 같다. 더 이상 상승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분배 축적 패턴으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 여기서 분배가 나왔고 재차 분배 이후 하락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흥분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고, 앞으로 향후 방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텔레그램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추가적인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관세 발표 이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는 어떤지, 거시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등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오후 내용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쭉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